시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수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실적에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볼게요.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정장 속에서 이 화장품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어떠한 또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제약바이오 볼게요. 이번 주 내내 개별 이슈 속에서 제약바이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오전 시장. 시장의 반등을 기대했던 오전 시장에서 반등폭을 반납하면서 추가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죠. 지금 현재도 2,2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종목, 한마디로 이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 같은 그런 주도 대장주가 현재는 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은 조금 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다시 한번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시장의 흐름에서는 화장품 섹터들이 다른 반도체라든지 조선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빛을 많이 발했어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하는 그런 움직임. 하지만 전일 APR과 달바글로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이 나왔죠. 그래서 전일자 APR은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 하방 VI 다시 상방 VI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바글로벌의 실적 쇼크로 인해 가지고 추가 하락력이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모레퍼시픽과 잉글우드랩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 정도 실적이면은 비수기에서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더 확인해 준 것. 또한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들의 조정폭이 나타나면서 그 자금이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에서 화장품 섹터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심도가 상당히 낮았죠. 이제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낙폭에 대한 확대, 이 구간을 커버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잉글우드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한 7,000원 정도 구간에서 올해 7,000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6,000원 정도 구간을 다시 한번 지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의 흐름에서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력으로 무장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4분기죠.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제 연말에 대한 매출 확대 여기에 집중도를 가지면서 3분기보다 좋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잉글우드랩은 맨하튼 인접 시설 그리고 FDA에 대한 검증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강화가 더욱더 점쳐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후장 들어와서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예요. 오전장에는 알테오젠이 55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보여줬고요.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지금 오후장에서는 다시 한번 개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출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유한양행의 렉나자라고 하는 그런 이슈, 그리고 알테오젠, 보르노이,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지 프로티나, 올릭스 등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 잘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산업의 상승보다는 이쪽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도를 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안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너무 오래돼서 AS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 제약바이오의 진짜 텐베거를 보여주고 있는 올해 안에 텐베거가 벌써 거의
지금 한 900% 정도 상승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에요. 3분기 매출이 150억, 그래서 한 1,400% 이상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반에 10,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종목이 현재 9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 AI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 게 다중시계열을 통해서 부정맥을 예측하는 AI, 이것을 국내로 국내 특허를 등록했다라고 하는 점, 이 국내 특허가 등록되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확대감을 높이겠죠. 그러면서 사실 계속해서 5일선과 11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은 이 바이오 섹터, 특히 AI 의료 쪽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석유화학 섹터를 가져오셨습니다. 현재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변동성 구간인데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는요? 그동안 정말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어 라고 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대한유화예요.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도 트레이딩, 매매적인 기법으로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현재 구간의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을 42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전분기가 48억 적자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428억이라고 하는 영업이익 흑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컨센서스가 106억 정도를 보여줬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300% 이상의 성장 동력. 특히 이제 그 4분기죠. 영업이익을 3분기보다는 작게 보고 있습니다. 한 24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전소 부분에 대한 270억 수준을 추가적으로 더한다라고 한다면 500억이 넘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대한유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눌림목 구간이에요. 이 눌림목이 21선을 깨고 내려간 그 구간에서 6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는 11월 달 초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3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4분기도 흑자에 대한 이어지는 흑자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언저리인 1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주로 대한유화 받아보겠습니다. 13만 원 미만에서 매수 포인트 언급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전략 볼게요. 산일 전기 볼까요? 전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현 구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매수 가능한지, 오히려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매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D&D 파마텍 볼게요. 여러 차례 공략에 성공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전일 신고가 경신 이후에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들어볼게요. 네, 산일전기는 계속해서 안내드렸고 5월달, 6월달, 7월달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안 사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중순에 안내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17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17만 원을 11월달 들어와서 세 번이나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지금 현재 다시 AS를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17만 원이라고 하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기는 한 번에는 힘들었다라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7만 원에서 목표 가격 상향을 안내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섹터가 단기적으로 지속 상승과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 17만 원까지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타이밍이 나타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산일전기는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재공략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D&D 파마텍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일자 상승 이후에 오늘은 5일선 하락에 대한 모습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메사라 관련된 이슈와 메쉬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확대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리스크,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는 저는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0만 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3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산일전기는 21선 지지 여부 구간에서 우리가 재공략도 가능하다는 포인트 언급 주셨고요. D&D 파마텍은 11선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35만 원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